이재명 대표를 만난 인천 시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부탁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정치가 나와 별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정치는 우리 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의료 갈등 문제를 비롯해서 최저임금과 장바구니 물가, 노동 환경, 생활 환경,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알고 보면 실생활 전부가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정치는 국민이 특정한 사안에 빠졌을 때, 특정한 사안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정치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정한 사안에 빠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자는 민주당과 개인들의 다툼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시각 차이는 좁혀질 접점이 보이지 않고 협상으로 타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좀 권익을 보호하는 좀 특별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 정말 근 1년 가까이 노력해서 어찌어찌 막 힘들게 처리해도 그냥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이 되니까 압승하십시오. 방법은 이겨서 압승하십시오. 이겨서 바꿔주세요. 윤석열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압승해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절절합니다. 저희가 정치는 몰랐는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정치가 진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왜 중요한지 정치가 삶을 결정하죠. 맞아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압승하셔가지고 진짜 거부권 못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피해자가 좀 특별히 보호되는 법. 네. 총선에서 압승하라는 발언을 듣고도 이재명 대표가 웃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주요 법안은 거부권에 의해 막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허락한 것이 아니면 여당과 대화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그렇지만 마이크의 음질이 좋지 않아 수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듣기가 편치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맞이하신 사건이 지금 일주기가 됐습니다.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현구제 후 보상입니다.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방치를 넘어서 구제를 반대한다 해도 정부 여당이 볼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다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한동훈의 최근 언행을 보면 정부 여당이 노력하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때리고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만 선거 운동을 해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렵지 않게 과반을 차지하고 이길 수 있다.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선거철에 잠시 속이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기로 작정한 30%의 지지자들이 있고 아무리 나라가 망가져도 투표에 무관심한 이들이 40%에 육박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잠시 속이면 되는 국민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이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해도 정상적인 국민과 정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이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국가가 경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 보상해주고 선 구제해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하는 것은 추후에 정부가 좀 일부를 담당하자라고 하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일 텐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그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도 정부 여당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900조 있습니까? 이런 장밋빛 공약 정책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 끝나면 내몰라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선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한 약속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공약들을 보면 그 내용 재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과거에 약속했던 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해봤자 자기들 재산이 늘어나는 일도 아니고 안 한다 해서 뚜렷하게 불편한 것도 없으니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게는 공약을 이행할 의사도 없고 이행할 의지도 없고 이행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기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하고 그런 정책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는 것은 전국 운영, 정책 운용 능력이 필요하지만 공약을 남발하는 것에는 국민의 적당히 사기칠 수 있는 능력과 기질만 있으면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도 충분할 만큼 장악했고 심기를 헤아려 알아서 말도 잘 듣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지지층과 여당은 해바라기처럼 뭘 해도 빨아주고 이보다 쉽고 편한 권력이 없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약속하고 발표했던 각종 정책 중에서 동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공통 공약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하겠다고 부차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부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 될 일, 뒷전으로 밀치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강제로라도 윤석열이 이행하려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